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예기치 않게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인사를 드린다는 자체가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는 저도 느끼지 않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유와 어떻든 간에 당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당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전 문재인 대표의 청을 제가 며칠씩 고민하다가 거절하지 못하고서 수락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이제 금방 앞으로 한 2달 되면은 4.13 총선을 맞이해가지고 이 기간이 뭐 이렇게 굉장히 짧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실추됐던 그런 모양을 갖다가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다른 모양으로다 국민에게 손을 보이느냐가 4.13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 긴급 상황에서 긴급 수술을 하라고 하는 의사와 같은 심정으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변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지금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다는 것을 냉정히들 평가를 하시고 4.13 총선까지 저 나름대로 이 당을 이끌어가는데 많은 협력을 갖다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 인사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걸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의총에서 첫 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인사하셨습니다. 저희들 좀 더 환하고 밝은 자리에서 모셔야 되는데 지금 선거 때문에 열심히 뛰시고 있는 분위기도 그렇고 저희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 환한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조금은 풀렸습니다만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일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서로 타결과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기활법에 관해서는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은 상임위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 합의할 당시에도 합의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으나 가장 중요한 생존권, 자유권과 평화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표현은 간단하지만 그 표현에 담겨있는 말이 너무 무겁고 또 기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원내대표부 간에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도 오늘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되고자 한 법 2개는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새누리당이 이 법 2개를 포함해서 파견법을 하나의 근거로 파견법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일 가까이 지금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선거구 자체가 지금 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거의 룰 이상을 이제는
총선을 앞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선거구를 제때 충족시켜줄 의무가 사실 국회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것이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민생은 아니고 우리들끼리의 룰이다라고 100%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그 국민의 주권의 최고인 정치권,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선거구를 30일 내이나 그냥 공백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저희 국회가 과연 이게 국회인지에 대해서 따져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파견법, 노동법, 그리고 또 기타법, 무엇보다도 파견법에 목을 걸고 벼랑 끝 전술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아시다시피 선거구 지금 246 지역구 54 비례 지역구 비례구를 7석을 줄이는 방안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보고 그 비례 7석이 줄어들 때 생길 수 있는 피해, 지금 2천만 투표권에 1,000만 사표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의 그 훼손되는 비례성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또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시다시피 연동제 또 균형의석제를 순서 있게 그 정도를 낮춰가면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석의 0.01이라도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새누리당의 그 다수의 뜻의 사실을 저희들이 시간의 벽에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그 국민 주권주의 비례성의 원칙을 사실 주장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253, 47의 체제를 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몇 가지 부수적인 원칙들을 지키는 한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시도별 의석수를 거론하면서 합의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그것만 되면 오늘이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통보를 해서 그 기준이 제시되면 2, 3일 내로 선거법이 성안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가 협조하지 않아서 우리가 발목을 잡아서 이 선거법마저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 불리한 여건 속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선거법, 선거구 획정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 합리적인 방안, 차선책이라도 수용해서 빨리 처리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가 갖고 새누리당은 노동법을 걸어서 선거법을 막고 있다는 것,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는 단일한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지철 대표하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도 잡지 않고 형태도 잡지 않는 것을 억지로 어제 12시까지 해서 새로
취임하신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모시고 당대표를 포함한 2대2 협상을 잡아놓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본회의를 한 후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저히 법사위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한 30분간 우선 2+2 회담 선거법 협상을 한 이후에 본회의를 열자. 본회의를 좀 뒤로 미루자. 그걸 가지고 30분 내내 줄다리기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알고 있지 않냐. 지금 노동법 포함한 7개 법 다 안 해주면 선거법 못한다. 그런데 선거법 협상을 먼저 하자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가 오늘 저희들 나름대로 벼랑 끝 전술을 쓰지 않으면 저희가 함께 선거구를 잡지 않고 선거법을 발목 잡고 있는 봉범자가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동안 주장했던 저희 정치개혁 문제, 그 소수당과 소수자 보호에 관한 문제를 사실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253, 47 이거 그대로 그냥 받아주라.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자치구 불분할의 원칙, 영원함 동수의 원칙, 또 기타 부수적인 원칙들은 다 수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면 경기도 8석, 서울 1석, 충남, 충북 변동 없고 강원도 -1, 경북 -2, 또 전남 -1, 전북 -1 이렇게 시도별 확정되어 있는 수만 기준을 제시해서 확정에 보내자, 획정에 보내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그것이 타결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설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로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의원들 다 지금 선거구 던지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좀 늦은 시간이 되더라도 좀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이 문제를 오늘 선거법 문제는 매듭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처리하기로 한 법을 합리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하기로 하는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닦이고 있습니다만 기업활력제고법은 몇 분 의원님들은 지금 아주 분노하고 계십니다. 삼성법이다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재벌법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다 논의를 숙성을 거쳐서 우리가 한시법 3년으로 하고 여러 가지 제동 장치를 가지고 이번엔 3년을 지켜보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용납하시지 않는 의원들이 여기 계십니다. 이번에 그냥 어찌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추운 겨울에 무슨 서명한다고 나오는 온통 20만 명의 서명 거기에 저희들이 절대로 압박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누리당에게 그냥 선포하듯이 3년 한시로 이걸 그냥 던졌습니다. 뭐 우리가 무슨 재벌의 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목희 의원님이나 저나 어디 그럴 만한 게 보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던지듯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려있는 상생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그것은 새누리당이 결코 안 하려고 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이 무엇보다도 큰 이게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이노크 의장님 오신 이후에 그것을 평면적으로 거는 것을 좀 완화해서 우선 기업활력제고법 던지고 새누리당에 감동을 초래해서 좀 한번 새누리당도 한번 일방적으로 한번 던져봐라. 상생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라라고 호소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오늘 사실 상정법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법도 오늘 지금 통일 문제, 남북 문제 하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여기 진치고 계십니다. 그동안 많이 벌써 올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테러 방지법, 반테러법, 우리 저 행안위 위원님들에게 그것 좀 만들어 달라고 또 대표 발의해 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 정체성과는 정말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법에 내 대표 발의 이름을 올려놓기가 정말 살 떨리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아무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참여정부 때 반테러 예전에 참여정부 때 그 김선일 씨 사건이라든지 그 테러 문제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참여정부 때 이 테러 방지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시민단체 여러 반대에 부딪혀서 법을 만들지 못해서 반테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규칙 방식으로. 그래서 그 규칙을 토대로 해서 좀 바뀌어진 지금 정부 조직을 토대로 해서 좀 응용을 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때 만든 반테러 지침입니다만 그거조차도 우리에게 이렇게 썩 어울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요소들이 너무 많고 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우리 인권을 중시하는 우리 민주당에게 친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개 유엔에서 지정한 테러 단체와 관련된 사람들의 한정하에서 이 정보 수집도 허용하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그래도 그 법은 저희들한테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처리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테러법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면으로 대결해서 반테러에 우리에 맞는 테러법을 만듦으로써 이번 총선에 대응해야 됩니다라는 입장을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곳곳이 다 각 개별적인 전문가들, 시민 그룹들, 우리와 각 뜻을 같이 하는 전문가들하고는 곳곳이 암초이고 부딪힙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장은 하시되 뜻을 여기서 반드시 밝혀는 주시되 그 내용을 좀 잘 보완해서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아량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베풀어 주십사 하는 그런 호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어떻게든지 이 선거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번 선거를 앞둔 시기에 선거법을 막는 것은 새누리당이고 그래서 그래도 이 체제를 만들어서 일단 선거를 칠 수 있도록 하는 수권 능력과 대안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그 모습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데 좀 의원님들께서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입니다. 이종걸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혜롭게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당이 분열한 거 저희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당 후보로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우리 의원님을 콕 찍어서 국민의당으로 갈 거다 이런 보도 중단해 주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뛰고 계신 분께 그런 보도를 하는 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게 우리 당의 뜨거운 감자,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내대표님과 비대위에 요청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 90도 각도인 것 같습니다. 뭘 해도 우리 당은 미끄러지는 상태인데 왜 언론에 대해서 야무진 대책 마련 안 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선대위 산하에 야무진 언론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정말 야무지게 언론과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 이것 때문입니다. 지난 국감이 끝나고 저희 방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녹취록을 들고. 저희 의원실에 오면 이 녹취록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MBC 문제를 공론화해 줄 거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6시간 분량의 이 녹취록은 2014년 4월, 2014년 11월 MBC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하고 인터넷, 극우 보수 인터넷 매체인 박한명 국장이 등 한 6, 7명이 만나서 대화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저에겐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2012년 MBC가 170일 파업을 했습니다. MBC가 104일 파업했을 때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6명이 해고되었는데요. 나머지는 노조 집행부라 그나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명이 왜 해고됐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박승호 PD, 최승호 PD, 박성재 기자였는데요. 그때도 이 두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왜 해고됐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 녹취록에 따르면 백종문 본부장이 그걸 시인합니다. 4월에는 1심 재판이 끝났고 그때 6명의 해고가 이게 법적으로 이유가 안 된다. 그래서 6명이 이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종문 본부장이 6명 해고자 중 박성재, 최승호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하고 앞으로 4대에 나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최승호, 박성재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해고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증거가 없었다. 노동조합 파업의 후견인인데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해고시켰다.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해고시킨 거고요.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변호사비가 얼마가 들든 내 할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영방송 본부장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6시간의 녹취록 전부가 한 줄 한 줄이 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MBC판 내부자들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고 있는 건데요. 4월에 만났을 때 박한명 국장이 백 본부장에게 4가지 청탁을 합니다. 그 4가지 청탁의 내용이 외주 제작을 좀 우리한테 돌려달라. 방송에 출연시켜달라.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정보를 좀 주면 어떨까? 뭐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11월에 만나서 얘기합니다. 제가 70%는 따지려고 나왔다. 그러니까 백종문 본부장이 왜요?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박 대표가 그때 제가 4가지인가를 청탁했는데 전부 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 본부장이 내 변명을 하자면 변명으로 들어주세요. 굉장히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청탁을 하는데요. 그중에 100분 토론에 좀 출연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014년 11월에 청탁하고 2015년 초에 100분 토론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정보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MBC 정재욱 법무실장이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저를 드러내주지 말아주세요. 이거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한다는 거죠. 구절구절 이런 겁니다. 어버이연합 얘기도 나오고요. MBC 10만 양병 얘기 나오고 보수단체 10만 양병 얘기 나오니까 어버이연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심지어 KBS 사장 인사에도 박 대표가 새누리당 미방위 의원을 만나서 의논했다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박한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MBC, KBS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합니까? 그래서 구절구절이 말이 안 되는 거고 완전히 MBC 내부가 제작 자율성은 제로고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예능이 국민을 좌파작용하는 1등 공신이다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요. 그런데 회사가 손을 못 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원내대표님께 언론에 대해서 야무지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선거법 협상 과정을 제가 살펴봐도 우리 당이 그 협상 과정에서 뭘 그렇게 버티고 발목을 잡았는지 저로서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당이 발목 잡기를 하면서 셀프 발목 잡기를 하면서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그 상황을 단 한 명의 언론인도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런 정의로운 심판자가 없다는 거,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젊은 언론인들께 진짜 강력히 호소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 안 내려보내셨잖아요. 그래놓고 새누리당이 내려보낸 누리과정 예산 어디다 쓰셨습니까? 교육감님. 이런 플랜카드를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언론도 그런 거짓 플래카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선거법 위반 논란인데요. 제가 26일 오전에 MBC 이 추악한 녹취록을 폭로하자 26일 밤 8시 메인 뉴스에서 MBC가 제가 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예의상 시청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라 그래서 실국을 돌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지역 매체가 20일 날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를 메인 뉴스에서 27초간 보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공개된 관공서를 돈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내든 싸울 겁니다. 그러나 MBC가 저에 대한 보복 보도를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